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외부 온도는 영하 6도인데 그래도 실내라서 난방을 하지 않았지만 2.6도. 작업 공간은 있기는 한데 겨울철에 작업하기는 상당히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일단 난방도 열심히 못하고 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시골에 살면서 이런 공간을 자그마하게 마련을 하고 제가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갖춰놓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또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이 시골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노후에 있어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반죽을 해서 냉장 보관한 반죽을 꺼내서 껌반죽을 구워내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개만 끄집어내어서 지난번에 구울 때 문제가 되었던 컨벡션 오븐의 장점이자 단점인 그 바람에 의해서 구움 초기에 컨벡션 오븐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반죽의 표면에 있는 수분을 빠르게 적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프가 터지기 전에 말라버려서 다른 약한 부위로 뚫고 나오는 바람에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하는 의미에서 컨벡션 모드로 하되 반죽 위에다가 내열 유리 보호를 씌워서 바람의 영향을 차단한 상태에서 반죽이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좀 전엔 화목을 넣고 조그만 주물을 날려야지만은 여기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나 봅니다. 저희 열풍팬은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저 모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가 필요 없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빨리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온도 5도. 오늘 날씨는 추위만 빼면 나쁘지 않은 날씨입니다. 오븐 내부의 온도를 1차 목표를 250도로 맞추겠습니다. 250도로 예열을 해서 실제 사용하는 온도는 210도. 210도에서 몇 분간 구워내냐면은 30분. 25분 내지 30분인데 일단 30분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250도 정도 올라가려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옆구리 터짐의 그런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나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오늘 시도를 하는데 상황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씩 실험 정신으로 시도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지금 250도에 도달했습니다. 도달 시간은 27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한 18시간 정도 숙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상태가 좀 이렇게 냉장 보관이긴 하지만은 좀 도톰하게 올라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평평해졌습니다. 제대로 좋은 숙성에 좋은 발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프론 시트지에 덧가루를 좀 뿌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붓는 것도 요령인데 제 위치에 제대로 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쿠프를 내는데 이 쿠프 내는 이 칼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잠시 했습니다만 목공용 조각칼인데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아주 날카로워서 수술칼 메스에 버금가도록 날카롭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쿠프 내는 것도 요령인데 아주 소심하게 들어가요.
끝부분은 잘 잘리고. 아, 이걸 약간 경사지기에 하면은 이 크러스트가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요. 두 번째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때 구독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잠시 후에 예일된 오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을 이렇게 잘 옮겨서 같은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대로 잘 끄집어내서 천천히 드디어 투입을 위험하니까 천천히. 열었다가 넣으니까 오븐 도어를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203도 정도입니다. 지금 저 뒷부분이 볼 뒷부분이 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뒷부분이 조금 오픈이 됐습니다. 바람은 들어오지 않지만 열기는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쿠프가 터질지 또 옆구리가 터질지. 저 유리볼은 한 20분 정도 후에, 지금 유리볼 덮어놓은 거를 한 20분 후에, 지금 한 6분 정도 경과했는데 한 15분 후에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하고 컨벡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구워낼 건데, 지금 한 6분 정도 경과했는데 뭐 오븐 스프링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고 조금 부푼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번 구웠을 때 보니까 한 8분 정도, 8, 9분 정도에서 좀 많이 부풀었거든요. 지금 좀 부푸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 부풀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이 들려 올라가는 걸로 봐서 오븐 스프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입하는 경과 시간이 9분 가까이 됐네요.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은 기대했던 거에 비춰보면은 성공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쿠프 부분이 터져야 되는데 쿠프 부분이 터지질 않습니다. 이게 저 유리볼을 살짝 들어서 초기에 스팀 대신에 좀 분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저 뒷부분, 볼 뒷부분의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온 바람이 빨리 마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옆구리 터짐 현상은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5분 경과했는데 상당히 많이 부풀렸습니다. 오븐 스위치 켜고 1시간 경과한 상태입니다. 반죽을 투입한 지가 15분 경과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풀은 상태입니다. 약간 기울어지는 걸로 봐서 저 뒤쪽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지금 살짝 아래쪽을 보니까 아래쪽이 약간 터졌습니다. 아래쪽을 좀 단단히 꼬집어서 반죽 성형할 때 저런 부분이 매끄럽게 메꿔져 있어야 내부의 가스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저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아랫부분 터진 현상은 성형할 때 아랫부분을 제대로 꼼꼼하게 꼬집어 주지를 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의 가스가 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저런 부분은 여러 번 연습을 거듭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18분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 위에 씌워놓은 보호를 제거를 할 겁니다. 보호를 제거를 하고 한 10분 정도 구움색이 나올 때까지 구워줄 예정입니다. 드디어 아랫부분으로 가스가 분출되면서 약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잠시 후에 보호를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반죽 투입 후 20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호를 제거하고 구움색이 나올 때까지 굽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식으니까 닫아놓고
볼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방향에서 좌측편으로 해서 아랫부분이 터졌습니다. 아랫부분이 위가 빨리 마르고 빨리 건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아랫부분이 늦게 구워지다 보니까 그 부분 약한 부분으로 반죽이 내부 가스가 아래쪽으로 분출이 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더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연구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검은색이 나오도록 하려면 당초 30분을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한 10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로는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크러스트가 좀 더 이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장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 아랫부분, 저 아랫부분이 저렇게 블로우 아웃이라고 그러나요? 저렇게 터져 나온 게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굽는 것도 당초 30분 설정했다가 10분 연장해서 40분 동안 구워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경과해서 빵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내부 기공은 제대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이게 좀 깊이 터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나머지 반죽 2개가 있는데 저 냉장고에 들어있는 2개를 나머지 구울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스팀용 팬을 넣었습니다. 스팀용 팬을 넣고 다시 지금 잔열이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불과 윗불만 켜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열은 목표 온도는 그대로 250도고 굽는 온도는 210도 그대로, 굽는 시간도 40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186도 계속해서 온도를 올린 후에 두 번째 빵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톱. 지금은 컨벡션 모드라서 이 팬이 들어갑니다. 저 팬이 빵을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요게 지금 밑불과 윗불만 켜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83도에서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아랫부분이 좀 단단하게 꽂혀졌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게 한 개, 위치 이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이번에 쿠폰은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경사지기에서 짜겠습니다. 잘 안 나가네요. 요거는 반대로. 쿠프카를 일반적으로 다른 베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도날로 한번 또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날카롭고 잘 들기는 한데 이 중간 부분이 좀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날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은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는 별도로 준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컨벡션 모드가 아닌 상하 열선 모드로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상하유선 모드로 하고 초기에 스팀을 잡기 위해서 얼음을 넣게 위치하려면 여기 나와요. 여기 얼음을 밑에 스팀팬에다가 가열된 스팀팬에 넣었어요. 저게 초기에 스팀을 만들어서 빵이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제대로 밑에 얼음을 투입을 해서 스팀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투입한 지 한 4분 정도 됐습니다만 여기다가 분무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부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온도가 한 205도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어떻게 빵이 구워져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0분 동안 지금 한 5분 정도 경과했으니까 한 6분 정도 됐네요. 한 5분 정도 구우면은 반생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빵 만드는 게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재밌습니다. 되게 11분 경과. 어, 40분 설정에 36분이 경과됐는데 이 두 번째 구운 빵은 첫 번째 구운 것보다 더 실패작이네요. 외관상. 옆구리 터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풀어 오른 정도나 쿠프의 형태나 쿠프 터짐 형태나 이런 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아랫부분 밑불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선호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0분 되면은 다시 뒤집어서 한번 아랫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덜 구워졌을 것 같으니까 뒤집어서 한 10분 정도 더 컨벡션 모드로 해서 팬을 가동해서 좀 더 추가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팬의 역할을 별로 기대를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40분이니까 한 10분만 더 컨벡션 모드 상태에서 뒤집어서 좀 빵을 고음색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 동안 구웠는데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랫부분이 제대로 안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컨벡션 모드로 바꿔서 10분 정도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래에 있던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구음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10분 정도 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지금 방금 꺼집어낸 건데 한번 볼까요? 뒤집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음색 잘 나왔고요. 오, 이건 조금 타긴 했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건 조금 옆으로 제껴두고 먼저 구웠던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먼저 구웠던 건데 이게 이렇게 아래쪽 옆구리 부분이 터졌어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이거는 그 보호를 씌워가지고 네일 유리 보호를 씌워가지고 구웠는데 네일 유리 끝부분 이 끝부분이 약간 저 밑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옆부분이 이 컨벡션 팬에 바람이 불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터졌어. 근데 두 번째 구운 거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오븐의 모드를 바꿔서 컨벡션 그 블로어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윗불하고 아랫불만 켜서 했는데 비행 접시 같다고 해야 되나요? 투혼반 같아요. 투혼반. 쿠퍼가 전혀 기대했던 거하고는 뭐 거의 쿠퍼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이게 차라리 나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이 빵도 소리를 들어봐서는 뭐 제대로 익은 것 같고 잘라서 내부의 기공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좀 더 있었으면 갈라질 뻔했네요. 자, 이 두 빵의 내부 기공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자, 세 개를 먼저 먼저 구웠던 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기공 상태를 확인하면 이렇게 잘라 봐야죠. 이렇게. 자, 과연 어떨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와, 이 뭐야? 내부의 기공 상태가 좀 특이합니다. 큼직한 게 이렇게 뚫렸네요. 자, 이렇게 두고요. 하트 같아요, 하트. 그 다음, 요걸 잘라볼까요? 이거 뭐야? 거의 뭐 두 개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많이 익혀진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방금 구워내다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자, 이건 또 어떨까요? 와, 이것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기는 것은 왜인지 이것도 아마 연구 대상입니다. 오토리즈를 하고 한 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요거는 좀 더 내용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탄력도 있고.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맛은 어떤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아직 너무 뜨거우니까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커피를 아직 못 내렸네. 맛이 과연 어떨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빵 내부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소금이 강력분 대비해 가지고 밀가루 대비가 1% 그러니까 전체 2% 기준으로 했는데 간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이 레시피를 만들면서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든다고 했는데 물을 제가 650g을 넣었어요. 그래서 반죽이 질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줄일 생각이고 어쨌든 맛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밀가루를 제가 빼먹었어요. 다음에 할 때는 통밀가루를 좀 넣고
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몰tek이나 꿀 이것도 첨가를 해서 한번 다음에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먹을만 합니다. 커피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잠시 후에 이제 끝내고 혼자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님한테 또 맛을 한번 선보여야죠. 맛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님. 우리 댁에 계신 거요? 예, 지금 저기 있습니다. 네, 지금 빵을 요새 시름 삼아서 굽고 있는데 딱 나오는데 이거 또 품평을 좀 해달라고 내가 조언이 좀 내가 뭐 보고 맙니까? 내가 지금 갖다 드릴 테니까 내려와.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빵에 커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데우고 커피 향이 있는데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갈면서 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냄새도 너무 좋고. 강원도에 있는 라이드 카페, 태백에 가면 라이드 카페가 있는데 오토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쪽에 오다 보면은 그거 들립니다. 그 라이드 카페 젊은 사장님이 이 드립하는 방법을 팁을 줬습니다. 이 내릴 때 밑에 이게 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물결이 친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내리면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흥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이 빵과 커피로 대신하겠습니다. 못하는 좀비입니다. 뒷그릇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반죽에 수분율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